자, 이제 취득시효 본격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양괄호 1번부터 확인합니다. 취득시효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기억, 잡종재산도 가능하다. 자, 이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일반 재산도 가능하다. 행정재산은 안 되죠. 일반 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둘 다 국유입니다. 국유. 근데 국유 중에서 용도가 정해진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지만 일반 재산은 가능하다. 자, 니은에 성명불상자 토지. 누구 땅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도 토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20년을 채워서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디귿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입니다. 그래도 토지죠. 가능한 겁니다. 자, 리을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이거는 취득시효가 안 되죠. 공용 부분은. 자, 미음에 자기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죠. 빨리 승소시키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도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전세권. 지역권도 가능하죠. 지역권. 이런 것들은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시험에서 나오는 건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지역권을 좀 물어보죠. 나머지 것들은 주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시효 취득이 아예 불가한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일단 저당권이요. 저당권은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 안 되죠. 저당권은 안 돼요. 자, 책에서 좀 확인해 보죠. 자, 먼저 기억입니다. 점유를 수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상권, 분묘기지권, 소유권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지금은 이제 안 되죠. 장사법 때문에 지금은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현재. 예전에는 됐었지만요. 자, 니은에 저당권은 아예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고 자, 디귿의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되면 시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요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일단 20년입니다. 자주 점유를 해야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까지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시효가 완성됐습니다라고 표현하죠. 20년 동안에 뿐만 아니라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20년을 채우게 되면은 뭐가 완성된다고요? 시효가 완성된다고요. 이걸 시효 완성이라 표현해요. 자, 이때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거죠?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효 완성자가 아직 물권자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자,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 상대방은 시효가 완성이 되는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죠.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밑에 20년 보겠습니다. 1번 기산점 문제가 나오죠. 자, 표를 보시면은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소유자 바뀐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산도 할 수 있고 역산도 가능하죠. 지금 칸에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역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밑에 칸에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산은 불가능하고 뭐만 가능하다? 정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주점유가 필요하죠. 근데 자주점유는 입증해야 돼요? 입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죠? 추정되기 때문이죠. 자, 밑에 효과 내려갑니다. 6가지 쟁점들이 나오죠.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기읍,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도 시효 완성자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는 이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자, A,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 발생함에 그칩니다. B,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없이는 취득할 수 없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등기 청구권 성질. 먼저 첫 번째 칸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면 이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을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등기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자, 근데 여기서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진행해 안 해? 원칙적으로는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시효 완성자 을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요? 진행을 안 해요? 진행 안 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뭐를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때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과연 양도를 할 수 있는 거냐? 자, 흔히 우리가 물권 양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채권 양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을이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제3자한테 넘겨버리겠다. 가능한 거예요. 자, 단 이거는 이전 등기 받을 권리를 이제 병한테 넘기는 건데, 자, 현재 사례에서 그러면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얘가 의무자예요. 의무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채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의무자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 양도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넘겼다고 해서 이 병이 그 등기 청구권을 직접 갑에게 행사하겠다. 이거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본 적 있죠? 중간생략 등기에서 본 적 있어요. 등기 청구권 양도시키는 거.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잠깐 보고 옵니다. 254페이지 와보세요. 이게 논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묶어서 정리해야 돼요. 따로따로 정리하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254페이지. 자, 논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254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표가 있는데요. 중간에 표가 있는데 디귿 보시면요. 디귿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가 나오죠. 최초 매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중간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을 그냥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양도시킬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설령 채권을 양도시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등기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하고 중간 생략 등기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272페이지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밑에 표에서요. 자,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니까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합니까? 바로 소멸하진 않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야죠. 뭐를 상실했으니까?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점유를 상실해버렸으니까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진행하는 거죠. 원칙대로. 그러면 점유 상실로 소멸 시효가 진행이 돼버리면은 이 상태에서 10년이 경과했을 때 등기 청구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밑에 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양도될 수 있다. 원소유자 승낙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죠? 넘기는 건 가능하다고요. 양도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직접 행사하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다음 칸.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였습니다. 자, 단순히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승계시켰다는 것이에요. 최초 소유자 갑 그리고 을이 여기서 시효를 완성시켜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을은 시효 완성자로서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을이 아직 소유자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이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는 아직 을이 소유자도 아닌데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럼 이 매매 유효 무효? 예? 유효해요. 왜 유효해요? 맞아요. 전부 타인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거죠? 문제 없습니다. 채권 행위 유효죠. 그럼 병은 매수인이죠? 병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가지게 돼요. 근데 병은 누구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 상대로 가지는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걸 어떻게 행사?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대위에서 행사한다. 예? 기억 안 나세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네? 앞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요. 자, 다시 254페이지에서. 254페이지에서요. 왜 잘 안 보이죠? 어디 나오죠? 찾아보세요. 중간에 표 보이십니까? 표? 니은에 보시면은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3자 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없고 어떻게 청구해야 된다고요? 대위에서. 중간자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죠? 똑같아, 논리가. 여기서도 시효 완성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가 대위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 자,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기억. 무효 등기 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가? 명의인의 등기가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라는 거, 소유자 아니라는 거. 소유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될 수 없어요. 자, 현재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 그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명의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거지. 그럼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건 갑이 소유자라는 거다, 소유자 아니라는 거다? 소유자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소유자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갑이 될 수 있다, 없다? 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 어디 있어요?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그죠? 소유자 여기 있어, 소유자. 그럼 이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병을 상대방으로 해서 취득을 하는 거지. 그러면 등기 청구 갑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 돼, 병한테. 근데 소유자가 갑인데, 소유자가 죄송합니다, 병인데 왜 명의자가 갑으로 돼 있는 거죠? 이 둘이서 뭐 한 거예요? 명의 신탁한 거지. 누가 신탁자죠? 신탁자. 수탁자. 그럼 명의 신탁이 무효니까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을은 등기 청구권 누구에게 행사해야 된다? 병한테. 근데 병한테 행사해봤자 얘가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등기가 지금 명의자 갑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병을 뭐 해가지고? 대위해서. 맞습니다. 대위를 해가지고 갑명의 등기에 대해서 뭐 청구해야 돼요? 말소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병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의 등기를 말소시키겠죠. 그럼 명의자가 누가 돼요? 병이 되죠. 그럼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등기 청구 몇 번 해야 돼요? 2번이죠. 대위 말소 청구 한 번 해주고 명의를 되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해주는 거죠. 그게 기억이었습니다. 자, 셋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취득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니은 내려갑니다. 원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는데 소유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소유권이 회복됐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네. 갑이 일단 최초 소유자였고 을이 이 상태에서 시효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효를 완성했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한다. 당연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었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합니다. 이랬던 상태에서 갑이 그 이후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걸 제3자한테 팔아 먹어버리는 거지.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지.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죠. 이때 이거 선악불문이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병에게는 더 이상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나가라 그러면 토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을은 부동산을 병한테 반환해야 하고 반환 청구를 통해서 을은 쫓겨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점유가 뭐가 돼요? 상실돼 버려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상실됐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죠? 진행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없어져? 10년 지나면 없어지지. 그죠? 진행한 지가 9년 11개월이에요. 그러고 30일 흘렀어요. 미쳤어요. 그럼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없어지는 거죠? 하루만 더 있으면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던 와중에 갑하고 병이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 거지.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 복귀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회복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등기 청구권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아직 안 없어졌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갑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갑에게 행사 가능합니다. 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했고 원소유자 갑에게 소유권 다시 회복됐을 때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점유자는 원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 바로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지나야 상실. 디귿 내려갑니다. 일단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원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면은 그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셋째 줄에 그 제3자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을 들어갔으면 이러면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취득 못합니다. 이러면 제3자가. 자, 내려갑니다. 리을 2차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 완성됐어요. 합이 몇 년이죠? 합이 40년이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평생 점유요. 반평생 점유라 그랬잖아요. 그럼 2차 취득시효 주장 가능한 거죠? 주장 가능한 거죠. 이러면 등기 청구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등기 청구권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2개 가지고 있다고, 2개를. 맞잖아요. 아니,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일단 1차
1차 완성했어요. 1차가 완성됐네요. 그러면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죠. 일단은. 근데 1차로 완성이 되고 나서 갑이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병한테 팔았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지.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잡고 기산점 잡아서 다시 완성했다고. 2차로 20년 또 올랐다는 거지. 이렇게 합이 몇 년? 40년 흘렀다고요. 반평생을. 그럼 2차로 다시 완성시켰을 때는 이 등기 청구권을 새롭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병을 상대로.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2개 된다는 거예요. 을이. 그럼 이거 하양 색깔 등기 청구권 안 없어집니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왜 안 없어지죠?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하고 있죠? 안 없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병을 상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등기 넘기라고. 그랬더니 병이 말소시키고 갑한테 다시 넘겼어요. 그럼 갑한테도 행사되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취득시효입니다. 자, 파랑 색깔 부분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다시 20년 경과가 되었다. 그러면 제3자에게 2차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줄에 이때 2차 취득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 동일성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하여도 2차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그러죠, 지금. 을이 2차로 완성을 해 나가던 중이었어요. 2차로 완성을 해 나가던 중. 자, 1차 완성은 일단 20년이 흐른 거고 플러스 2차 완성 중입니다. 플러스 18년 흘렀어요. 그럼 합이 지금 38년 흐른 거죠? 자, 요 상태에서 병이 또 팔았어. 또 판 거지. 또. 소유자가 정으로 바뀐 다음에 2년 더 흘러서 드디어 2차가 완성됐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등기 청구권 취득하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 상대로 취득한다? 정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시효, 완성 당시의 그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정이었기 때문에 행사 가능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시효 완성 후 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칸,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처분했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예요? 완성이 먼저죠. 이러면 그 처분하게 된 그 제3자, 제3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그려야 돼요? 그려야만 합니까? 예. 그리지 않으면 예? 안 잡히죠? 예.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갑이 소유자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고요. 시효 완성. 완성 전 처분, 완성 후 처분. 완성 후 을이 20년을 채웠고 그리고 나서 갑이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성 후 처분. 그러면 이때는 이 을의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누굴까요? 갑입니다.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병, 제3자를 상대로 하여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근데 그 반대로 처분을 먼저 하였고 갑이 병한테 처분을 한 게 먼저고 그 이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때는 이 을의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게 병이거든요. 이때는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가 되는 고다 안 되는 고다? 되는 고다. 맞나요? 자, 지금 첫 번째 칸에 시효 완성 후 처분. 이거 하양 색깔, 노랑 색깔. 하얀색이죠? 왜 4초 걸려요? 설명, 하얀 색깔이죠? 이게 첫 번째 칸이, 그죠? 자, 밑에 칸은요? 완성 전 처분. 그러니까 처분이 먼저, 완성이 먼저. 처분이 먼저. 그리고 나서 완성된 거죠?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쟁점. 네 번째 쟁점입니다. 자,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입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입니다. 20년을 채운 시효 완성자 말하는 겁니다. 기읍부터 소유자는 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하기 전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 거죠? 뭐죠, 이 정적은? 네? 고요하네요. 예. 예, 싸하네요, 분위기가. 예.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시효를 완성한 자입니다. 얘가 시효 완성자라는 것 자체가 20년을 딱 채웠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갑을 상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갑은 이전 등기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갑이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는 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너 그냥 나가라 라는 취지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시효 완성자뿐 아니라 또 누가 있었죠? 맞아요. 미등기 매수인이요. 그죠? 미등기 매수인. 합격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미등기 매수인. 얘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고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 소유자 쪽에서 반환 청구를 하면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논리 똑같습니다.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니은이요.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상 건물 철거 청구와 대지 인도 청구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행사 못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 디귿 내려갑니다. 시효를 완성한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고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용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동안에 내 땅을 공짜로 쓰셨기 때문에 사용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땅 넘겨드릴 테니까. 사용료 청구하는 거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어차피 시효 완성자 을이 여기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등기를 딱 격려하게 되면은 소유권 취득을 할 때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땅 사용한 거다, 내 땅 쓴 거다. 내 땅 쓴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 달라고 못 한다는 거죠. 리을.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다면, 왜 담장 설치했겠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못 들어오게 담장 설치했죠. 그럼 담장 없애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가 담장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는 거는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 점유권에 기해서 청구. 점유권에 기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죠? 점유권에 기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쟁점 5번째. 소유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제3자에게 처분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책임은 기억에 나오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려면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시효 완성자하고 소유자는 계약관계로 엮여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니은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6번 쟁점 6번째.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기억에 시효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도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니은에 나오듯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이 소급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디귿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와 새롭게 거래를 한 제3자에게는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잡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까 전에 완성과 처분의 그 시점 관련해서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던 게 먼저고 20년을 채웠던 게 먼저고 그 이후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그때는 병한테 시효 완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지한다.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자, 갑이 현재 명의는 갑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20년을 채웠던 거예요. 시효가 완성된 거지. 그러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자, 당연히 뭐 별 다른 사정이 없다면은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상태였어요. 병하고 갑하고 사이에서 명의 신탁을 했던 거지. 명의 신탁은 뭐 별 특별히 다른 말 없으면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명의 신탁이 유효였습니다. 명의 신탁이 유효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유효가 돼요? 종배종이요, 종배종. 그러면 신탁자가 병이고 명의자인 수탁자 갑일 때 명의 신탁이 현재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다? 둘 다죠. 그죠? 외부적 소유자가 수탁자 갑, 내부적 소유자가 신탁자 병이겠죠. 그러면 이 명의 신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효 완성자 을 같은 경우는 외부자예요, 내부자예요? 외부자로 봐야죠. 외부자. 그럼 을은 누구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는 거다? 갑 상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외부적 소유자거든요. 맞나요? 갑 상대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등기를 받아야
을이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갑에게 등기를 받기 전에 이 했던 명의신탁이 해지가 된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 그럼 수탁자 명의를 말소시키고 신탁자한테 되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부 외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병으로 소유자 바뀐 거죠, 지금. 그러면 이 경우는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어려워요. 예. 왼쪽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갑을 상대로 취득했죠. 근데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 바뀌었잖아요.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이제 걔한테 청구 못 한다고요.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했고 시효가 완성됐죠? 근데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병으로. 그럼 병한테 행사를 해요, 못 해요?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A 봅니다. A.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자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 여기서 지금 첫째 줄에 명의신탁 해지라는 이 표현 자체가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죠. 만약에 무효면 해지 못합니다. 자, 한 번 더. 명의신탁이 무효면 해지 못해요. 해지했다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 유효야, 무효야? 유효였다는 거지, 유효. 네.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내려갑니다. B. 시효 완성 후 근저당을 취득한답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을이 일단 시효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시효를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랬던 상태에서 갑이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병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가등기가 되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갑한테 행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을이 이제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죠. 이때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할 때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말소시키라고 병에게 대항을 해, 못해? 대항 못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선상이에요. 같은 선상.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저당권 취득한 자에게 가등기 권리자 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 안 지워지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소유자 병으로 바뀌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에게 대항을 하고 못하고요. 안 지워져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도 저당권 남아있기 때문에 을이 변제할 수 있겠죠? 야, 너 나가라 빨리. 지우려고 변제하는 거죠. 그럼 변제를 통해서 저당권 말소시켰을 때 내가 갑이 빌린 거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돈 가지고 와.
구상권 행사가 되느냐? 어차피 안 지워질 저당권이었고, 그리고 을이 변제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변제한 거죠. 구상권 행사 안 됩니다. 자, 확인하죠. 일단 E를 보시면요. B, 시효 완성 후 근저당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가 되기 전에 원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했을 때 점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격려하는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물권 부담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안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C입니다. 시효 완성자가 근저당 채무를 소유자 대위해서 변제하는 건 시효 취득자가 용인할 부담을 제거해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변제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밑에 미음이죠.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점유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제3자에게 격려된 저당권, 가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표가 있고요. 밑에 칸 보세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가등기, 저당권 들어왔죠? 그럼 얘네들 이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지워진다고 안 지워진다고? 안 지워진다고요. 시효 완성이 빨랐다, 제한 물권 설정이 빨랐다. 완성이 빨랐다. 완성이 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됐다. 안 지워져요. 그럼 그 반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것들이 먼저 설정됐고 그 이후에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면서 원시 취득에 의해서 이 제한 물권들 다 없어져요. 말소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을이 시효를 완성시키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던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 시효가 완성됐고 소유권 취득이 됐다면은 제한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칸에는 시효가 진행되는 그 중에 격려된 가등기나 저당권이죠. 원시 취득에 의해서 격려돼 있었던 저당권이나 가등기 다 말소 처리되는 거예요. 자, 밑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